가게사는 증시 깍두기. 반복의 힘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증시 총집기 유의원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네? 좀 웃을 힘이 있습니까? 왜요? 뭐 그렇습니까? 안 됩니까? 저는 빠졌다고 울어야 되나요? 지금 저는 청룡열차 이게 탁탁탁탁탁탁 위로 올라가다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짜릿한데 그거. 이제 지금 이 상황의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브라질이 그거 타고 아주 브라질 대표팀이 그거 와가지고 그거 타고 아주 즐겁게 한국에 와서 신심? 봤어요? 전 모르죠. 네이마르 와가지고 신나게 그 에버랜드에서 청룡열차 타고 신나게 즐기다 신나가지고 갔는데. 신문물. 한국 코리아 너무 좋다고. 그렇지. 걔네들 입장에 코리아 완전 신세계지. 브라질은 뭐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단체로 못 가는데 네. 국가대표팀이 가면 난리 나잖아요. 핸드폰 내리고 놔두고 타고 내려도 그대로 핸드폰 있고 대단한 나라죠. 들고 사진 찍던데 막. 근데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이 주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나라요? 좀 공포심이 좀 들었나 보죠. 제가 옛날에 2020년 2월달, 3월달에 다른 방송 열심히 나갈 때 삼땡땡 삼땡땡 유명한 경제 팁이죠. 3%. 네, 그때 제가 이제 초기 멤버여서 60만 있을 때까지만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방송을 한번 보면은 그때 지수가 미국 지수, 독일 지수가 8%, 5% 이렇게 빠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했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2% 빠지니까 기존에 한 1.3% 장외 시장 빠진 거 플러스 2% 얹었다가 심리까지 더 얹어서 코스닥은 4%. 네. 최근에는 계속 좀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접시 아무래도 개인들 심리가 조금은 지금 약간은 무너진 상태라 오늘 개인들 매수도 한 6,60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게 적습니까? 많이 들어왔죠. 평소 같았으면 오늘 한 1, 2조 샀어야 되는 날이에요. 원래 이 정도 빠지면. 근데 오늘 보니까는 분봉을 보니까 코스닥 분봉을 보니까 12시 반에서 한번 쿡 떨어지고 2시 반에서 한번 쿡 떨어졌어요. 종가에서 살짝 더 떨어지고. 내일 반대 매매나 이런 물량들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게 이제 어디서 대출 받았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1시면은 아마 스탁론 그쪽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미가 조금 보이나 그러나 제대로 된 마진콜이 나와야 피를 제대로 토해야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 지금 이미 가슴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답답해. 힘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심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받을 수밖에 같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장이 하루에 3.5% 빠지면 사실 우리나라 그 연평균 그 수익률 있잖아요. 네. 그게 7%인가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습니까? 하루에 3%가 빠진다는 거는 코스닥은 4%대. 네. 코스닥은 4.7%. 오늘 간단히 시장 지수만 말씀드리면 거래소가 3.5% 하락해서 2,504. 간신히 2,500을 지켰고요. 코스닥은 4.72% 8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50주는 저가고요. 네. 네, 전문 투자자잖아요. 우리는 프로 투자자고. 남성으로 의연해야 돼. 그럼요. 저는 괜찮은데. 하는데 가슴이 아파. 답답해 죽겠네. 잠깐 종가에 계속 이렇게 쭉 빠지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울 때가 나올 거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미만으로 가야 돼. 아니야. 2,200포인트면 충분합니다. 2,200포인트 빠지면 우리 울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우리 웁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식을 했나 이러면서 울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왜? 그럼 여기서 지금 2,500이니까 한 2% 빠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고점이 3,300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의 30%? 그러니까 1,000포인트 넘게 빠지는 거니까 거의 한 40%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음 나오기 직전 상황이 오지. 근데 2,200 빠지면 개별 종목군은 지금부터라도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할 거니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모르겠네요. 그렇게 금방 거기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저점 신호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팬데믹 때 그 전에 고점이 2,60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400까지 빠졌죠. 2,00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400 갔잖아요. 그 정도 돼야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야. 그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나요? 무조건 다 빠진 것 같은데. 아니 18년도에 고점이 2,600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한번 툭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2,200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맞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됐었는데 뭐 여하튼 지금 뭐 굉장히 힘드신 시기가 맞다. 뭐 PBR 1이다 이런 게 참 위로가 좀 안 되긴 하죠. PBR 1이 참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진짜 미친 다 물불 안 가리고 매수해야 되는 PBR이 몇 배였을까요? 뭐 0.8 뭐 9. 예, 0.8배죠. 0.8배 때부터는 0.78도 한번 왔나? 거의 안 왔을 거예요. 0.8 미만은 두 번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코로나 그러니까- 때하고 08년도. IMF 때. IMF 때 너무 오래 멀어. 저 없을 때라 거기 그래서 제외. 어쨌든 8배 때는 닥치고 매수였어요. 그죠? 그쵸. PBR 8배는 닥치고 매수였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10% 한참 남았죠. 정도가 더 남았으니까 10몇 프로가 20% 빠져야 돼요. 하려면. 예. 그건 안 오고 끝나길 아니, 근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신용위기가 오든지 진짜 뭐 크래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뭔가 파괴적인 뭔가 외환 아니에요. 위기 뭐 이런 거. 그 정도 와야 여기서 2,000 미만 뭐 1,800까지 가는 거지 사실. 그러네. 따지고 보면 가능성은 없어요. 신용위기가 올 상황은 아닌데, 그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이제 PBR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적자가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침체. 그잖아요. 돈을 못 번다는 의미잖아. 돈을 예. 못 벌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PBR 1배가 워낙 러프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나 PBR 8배 때는 0.8. 0.8배 때는 진짜 닥치고 매수였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큰 돈 버는 시기였고요. 그죠? 항상. 그때 되면 샀으면 돈이 없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항상 돈이 없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어. 털려. 그때 되면은 대출 레버리지 쓸까? 있는 사람들 다 털려요. 그럼 다 털리지. 나 대출 없는데 대출 쓸까? 그때. 그때 되면 쓰세요. 그때 되면 쓰라고 대출이 있는 거야. 레버리지는 원래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괴롭네. 근데 보통 다 미리 쓰더라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괴롭네. 보통 다 미리 쓰던데. 좀 웃지 좀 마세요. 왜요? 저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괜히 대출도 괜히 그렇게 느껴지네. 대출도 없으시다는데 뭐 아.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가 문제잖아요. 이 CPI 8.6이 이제 완전 오늘 초토화를 시켰는데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되려면 이게 뭔가 전쟁이 좀 실마리가 생겨야 되는데 전쟁 쪽에서 베네수엘라 살려주자. 그거 갖고 우리 장비 보내주자. 될까요? 정제 장비 보내줘. 아니 일단 오늘 아. 뉴스 중에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전날 펀치를 한 번 맞았잖아요. CPI 때문에. 그래서 네. 7월 14일 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방문하면서 사우디에 지금 간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아시잖아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 그 빈살만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왕따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엄청 싫어하죠. 와 가는 거는 이게 참 진짜 마지못해 가는 거거든요. 자존심 진짜 꾸겼지. 11월 지금 그 중간 선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 누가 가라고 지금 떠미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가는 게 혹시 사우디로부터 뭐 약속을 받고 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거 관련 없다고. 사우디에 가는 게 에너지랑은 관련이 없고 안보 회의차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일가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보회차 갔으면 정말 엿먹은 건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그냥 자기가 에너지 때문에 간다고 너무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이건 진짜 구걸하러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다 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사실 근데 간다는 게 확정됐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한 네. 제가 봤을 때 한 400만 배럴 정도만 사우디에서 해주면 없어 그만큼. 이 정도 없어, 안 하는 없어, 건데 없어. 의미가 없는데.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네. 제재를 지금 있잖아요. 제재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를 제재한 게 이거 역효과야 지금. 러시아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제재를 한 측인데 가해자라고 하기 좀 표현이 뭐하긴 한데 그냥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좌초자산이라고 부르면서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없었겠죠. 그것이 이제 증산을 쉽게 못 만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할 때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한 거야. 이 서방 측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뭐 대체 유가를 뭐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냥 때린 거잖아요. 이게 수요를 없애려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최근 그 몇 년간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유가는 폭등하고, 러시아는 돈을 막 벌어들이고 거기에 또 미꾸라지 두 마리 있잖아요. 인도, 중국. 네. 여기서 러시아 거 다 사다가 막 뿌리고 있고. 이 제재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제재를 다 푸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항상 전쟁은 불행한 그렇습니다. 결말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또 어제 바이든이 또 핑계 댔잖아요. 젤렌스키가 말 안 들었다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 갔을 때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러면 아마 젤렌스키한테 너네 휴전해. 땅덩어리 떼주고 휴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이. 야, 18월에. 그 남부 해양을 다 잃는데 그러면 참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 조 바이든 형님이 정치인이잖아요. 이번 50년간. 네. 근데 지금 목전에 있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제가 보기엔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이거 본인은 안 하고 싶어도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기 휴전하라고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7월 달에.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넘어갑시다. 네, 하여튼 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 좋은 소식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문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제 미국 경제학자 49명한테 설문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침체가 올 거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내년에 올 거다. 그리고 40%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전미 경제조사국 여기 이제 전미 경제조사국에서 경기 침체의 시작과 종료를 선언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1분기 또는 2분기에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을 할 거다. 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또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올 것 같습니다. 봐서는 서머스는 2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머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뉘앙스 2년 내야. 2년 내니까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더 뭐 한 1년 1.5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게 내년에 또 안 오기도 좀 뭐한. 안 오면 좀 이상해. 내년에 올 것 같아. 올 것 같은데 이게 심하냐 안 심하냐인데 뭐 또 그건 또 다를 수 있죠. 뭐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게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럼 도대체 연준이 원하는 자산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게 얼마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돈 풀기 이전으로 가면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이전이요? 그럼 완전 무력화되는 거지. 그거는. 많이 남았더라. 많이 남았어요. S&P 3,900인데 그때 3,000 초반이었어. 3,100이었어. 그 정도고 나스닥은 9,000. 그 나스닥은 그나마 좀 얼마 안 9,000. 남았어. 야. 지금 11,000 정도예요, 나스닥. 예, 11,000인데 이 9,000. 정도면 근데 이 정도면 만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만 정도나 11,000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평균은 맞잖아요. PER 평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PER 평균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균이가 위아래 공간이 있는 거니까 항상 더 밑으로 빠질 때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하면서 많이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쑥 빠져가지고 진짜 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항상 공포가 오기 마련이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역대 방송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점일 가능성, 바닥일 가능성 상당히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그널 방송, 바닥 시그널 방송 안 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목요일까지는 뭐 상승 동력이 좀 없어서. 맞아요. 그 파월 의장이 되니까. 그 주가 많이 빠지는 거 보면서 이제 일단 50bp 하고 우리는 경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될까?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거예요. 6월 15일 지나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설사 다음 달에 75bp 인상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다음 빠졌다. 주부터는? 선반요? 네. 가봅시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유명 베스트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닐 이분이 달러 엔 환율이 150엔까지 만약에 치솟으면 97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급의 시장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엔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 경쟁국인 중국에서 자국 수출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절하를 간다. 시킬 수 있다 일부러.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아시아 각국들이 자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약세로. 이끌면서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97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약세가 너무 심하다면 달러 채권이 많은 나라들은 부담이 상당히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겠죠. 오늘 135엔까지 치솟으면서 엔달러 환율이 그런 또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는 환율 일본 엔화의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참 걱정이 좀 됩니다. 150엔까지 치솟을지 안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수출이 거의 우리나라랑 금액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수출이 약해졌어요, 일본이. 네. 전부 내수 쪽에 의지를 하고 있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소식을 전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뭐 당연히 전작을 만들었었던 황동혁 감독이 하고 그 주인공인 기훈도 재등장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마동석 주연의 그 범죄도시 2가 이제 100만을 돌파하면서 1000만이겠죠. 죄송합니다. 1000만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이제 장이 빠지니까 이해합니다. 영화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제 제가 앞으로 라인업, 그러니까 개봉할 라인업을 좀 말씀드리면 그 관심이 좀 되는 게 7월 6일 날 토르 러브 앤 썬더라는 토르? 망치? 네, 곡이 네. 좀 나오고 한산이라고 그 예전에 이제 이순신 한산대첩? 명랑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네. 최고 흥행작이거든요. 1,700만 이상 들어요. 네. 그거를 만들었던 이제 감독이 용의 출현이라는 작품을 또 이제 7월 27일 난 그거 별로 재미없던데. 명랑이요? 네. 그거는 국뽕의 영화이기 때문에 난-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재미로 보는 가슴에 게 손을 아니에요. 얹고 봐야 되는 그쵸. 거예요? 네. 아. 애국가 부르듯이 보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상당히 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지 않을까. 또 네. 4대 배급사 하반기 개봉 라인업이 좀 있는데요. 뭐 CJ도 하반기에만 4-5개 정도 개봉을 하고 또 뭐 밀수라고 이제 류승환 감독이 이제 작품을 메가폰을 잡고 김혜수, 염정아 등이 출연한 그런 작품이 좀 나오고요. 관심 가는 게 이제 우리 마동석이 요즘 대세 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압구정 리포트라는 쇼박스에서 나오는 작품인데 마동석하고 정경호가 주연으로 좀 출연을 한 그게 이제 하반기에 좀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엔터에서도 나오고 뭐 지금 극장 쪽이 좀 핫하기 때문에 작품들이 지금 뭐 물밀듯이 하반기에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는 압구정 리포트 쇼박스 그 작품이 좀 관심이 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한국 항공우주에서 이제 그 로키드 마틴하고 손잡고 미국 해군하고 공군 훈련기 T50? T50 훈련기 얘네가 대략 한 2024년, 2025년도에 한 280대 해군이 220대에서 한 500대 가량의 이제 전술 훈련기를 도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요 입찰에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항공우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난번에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협력 합의서 네.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보잉한테 떨어졌죠. 지난번에 한 번은.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음. 대략 한 1000대 가량의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저 한 해 500억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와. 만약에 계획대로 뭐 물론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 만약에 미국 거 500대하고 해외 이제 다른 타 국가 한 500대 해서 1000대를 수주하게 되면 뭐 최소 20년치 일감 확보를 하고 5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카이 관계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뻥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조 맞죠? 500억이니까 네네. 500억, 5천억, 5조, 50조. 야.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계속 뭐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막판에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내고도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나로도 있는데. 나로는 15일이잖아요. 네.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벌써 네. 시장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인텔이 이제 계속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지를 뭐 작년 말에 내겠다. 또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내겠다. 2분기에 내겠다 했는데 다시 또 연기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미치겠다, 삼성전자 미치겠어. 하이닉스에 또 이게 또 악재로 좀 약간 작용하면서 네.
뭐 물론 시장보다는 뭐 삼성전자는 나쁘진 않았지만 하이닉스는 시장보다 더 하락하는 네. 또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뭐 서버용 CPU가 이게 나와야 또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이 서버용 D램이 또 크잖아요. 한 40% 예. D램 시장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부스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연기돼. 인텔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쪽에서 뭐가 잘안 양산이 돼요. 어려운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레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 레고 아시잖아요. 그거. 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건 뭐 당연히 없었죠. 비쌌을 텐데 8, 9월에 이제 전체 상품의 25개, 105개 제품.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최대 25%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분들한테도 좀 사주실 분들은 8월 전에 빨리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요즘에 레고가 이 큰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프라모델 같은 걸 네. 레고로 만들죠. 네. 뭐 리셀러라고 하잖아요. 뭐 10년 전에 막 10만 원대 있던 게 요즘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레고들도. 네, 근데 그런 것도 끝나지 않을까요? 이제 끝날 것 같아. 뭐 VA 효과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 코인도 다 무너지고. 그래도 얘는 틈새니까 뭐 음. 특히 뭐 스타워즈에 나왔던 뭐 스타워즈 에디션 같은 거는 뭐 레고 가격 하나에 막 2천만 원씩 한답니다. 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영진 신세계. 친하시네요. 그분이, 아니 친하진 않은데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거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요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장난감들도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또 사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보네요. 오늘 최고의 정보인가요? 네. 맨날 떨어졌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네. 오르는 거 이거 좋은 정보죠. 이런 거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시장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저도 참 난감하네요. 자꾸 틀려가지고. 괜찮다면서요. 아니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다음 FOMC까지 5월달에 6월 FOMC까지 이제 2,550을 하회하지 않으면 이제 뭐 사주겠다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못 받아 먹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소고기 사주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2,250을 지키면. 지키면. 그럼 못 지켰죠. 근데 저는 받는 거 없이 내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는데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내가 내기를 뭐 했는데 주는 내기만 한 거야 내가? 나는 그렇게 이런 알고 바보 있는데. 같은 이러니까 주식으로 판판이 깨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도 줘야 답답합니다. 되나요? 다음엔 제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6월 좋은데?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후에 7월까지 7월 사이. 이게 CPI만 아니면 내가 지르겠는데 또 CPI가 또 그럼 밑으로 지르세요. 난 위로 지를게 내가 위로 지를게. 나는 근데 밑으로 지르기 싫은데. 그러면 저는 그냥 저기 이 이렇게 합시다. 이 FOMC 회의 끝나고 2,600 회복한다 안 한다? 끝나고 회복하지 이거는. 7월 전에. 7월 전에 회복하죠. 2,600원. 그러면은 하면은 이제 좀 낮춰서 회복하는 날 뭘 사줘야 돼? 저기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메뉴를 놓고 그러니까. 대결을 합시다. 회복하면 사줘요. 안 되면은 저를 사주세요. 그 언제까지? 7월 전까지? 7월 FOMC 전까지. 7월 전까지 안 되면 내가 사주고 네. 되면은 바로 사주고. 사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러시죠. 네, 흔쾌히 내드리지. 2,600만 회복해도 좋겠어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내일 다시 뵙는 거. 그리고 오늘 나침판이 저기 회사에 교육이 있어서 내일까지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